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유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인터뷰를 길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오늘 중고차는 유미카 식으로 지금 15분씩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다른 유튜브를 영상을 보게 되면은 15분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정말 재밌지 않고서는 다 안 봐요. 맞아요. 그죠? 어려워요. 네. 어렵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이상적인 시간은 12분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토크이다 보니까 네. 12분을 너무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서 가게 되면은 너무 조각조각 나죠. 너무 막 그 이야기 패턴이 너무 잘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돈 뭐냐? 니네들이? 12분씩 잘라가지고 뭐 이런 또 안 좋은 글들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이상적인 게 한 15분, 길어봤자 16분 요 사이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다른 영상을 봤을 때 재밌으면 그 정도 길이는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편집을 딱 정말 칼 무 자르듯이 15분, 16분을 딱 잘라준다는 것도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우리 유미카에서는 기준이 15분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 사이에서 잘라 그러는데 네. 막 늘렸다 줄였다를 엄청나게 수없이 반복해요. 편집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심지어 정말 길 때는 한 15분을 하려고 했는데 17분이 갔어. 그러면은 중간에 그리고 숨 쉬는 소리 다 잘라요. 다 잘라. 근데 이거를 저기, 그치. 그저, 이제. 그거를 또 다 잘라놓으면은 이야기가 뭐 드르르르 가요. 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감동적인 이야기 할 때는 숨 고르기도 좀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는 장면 나올 때는 그래도 뭔가 생각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야 되고, 이게 텀을 다 잘라놓으면 그것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저도 이제 막 조절을 해요. 갑자기 편집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일 힘든 게 그리고 이제를 많이 쓰는 사람. 내가 한번 거짓말 좀 보태면 그리고를 한 15분 영상에서 한 50개는 자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뭐였지, 그 이제자를 번번이 다 넣는 거야. 나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는 한국 사신 지도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 15년 사이에 아무리 북한 사회가 안 변한다 해도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김정은 시대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탈북자여도 놀라실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야 그게? 네. 정말이야? 나도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대놓고 막 정부에 대한 그 조금 반항, 그런 이야기들을 막 못하는데 요즘에는 그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웠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상물들이 영화든지 뭐 예능이든지 아무튼 영상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뭐 말투라던가 헤어스타일 그치. 등등.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때는 대한민국 와서 떼보는데 진짜 길어야지 1, 2년이고 한 3년을 저는 기준으로 생각했거든요. 3년 정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살짝 때를 벗는다. 완벽하게는 죽어도 못 벗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요즘 오는 친구들이 보면은 6개월 아니면 다 벗어요. 유행도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부터 한국말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바뀌어. 사투리도 거의 안 그러니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놀랍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상물 같은 거 많이 들여보내야 된다. 자꾸 보다 보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특히 사랑의 불시착 이런 북한 관련된 그치. 뭐 예능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뭐 그치. 영상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탈북자분들 출연하는 예능도 막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맞아요.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큰 변화라고 전 느꼈어요. 그럼요. 저희 영상도 모란봉 클럽 할 때도 그랬고 이만갑도 그렇고 그 영상물이 다 들어간대요. 거기 출연했는데 가족이 다음날에 전화 왔더래. 너 남자랑 가서 TV 났다면서? 자중해라!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간다더라고. 아, 드라마뿐만이 아니군요. 예능도 들어가요. 예능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요리하는 거 네네. 그런 것까지 들어간대요. 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리를 저렇게 해 먹는구나. 아무튼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옛날 그대로인데 좀 그래도 산다는 사람들은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 아, 특히 요즘은 또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네. 아, 맞아. 무슨 더 먹고 살기가 그치. 힘드네. 코로나 때문에 뭐 장마당도 안 서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최근 좀 북한 소식이랄까 그런 거 아시는 게 있으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죽었다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도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걸 아니까 뭐 한국이랑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해도 다 잡아가고 뭐 총살 심전하고 돈 받아가는 것도 다 뺏어가고 노동교화서 형을 막 먹이고 이러니까 북한 가족들이랑 많이 통화하신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쪽에서 무서워서 연락을 못 하니까 이쪽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줄어들은 했고, 그러니까 법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와중에도 보는 사람들은 또 보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북한도 지금 뭐 마지막인가? 아무튼 저렇게 악랄하게 완전 악랄하게 행동을 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음 죽고 말고 아, 더 그냥 퍼지지 공세- 않게 네. 하려고. 아, 그래서 너무 우리도 안타깝네요. 오빠네 장모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장사를 좀 하다가 북한을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돌아가셨대. 코로나 때문에. 근데 북한은 코로나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인정해 버리면은 지금 자기네는 이제 뭐 방역 수치 이런 것도 뭐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계속 없다 했는데 갑자기 있다고 말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서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70~80%를 경제가 북한 경제가 70~80%를 네. 중국 때문에 좌우지하기 때문에 중국 생활을 막아버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막았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일단 안 될 거잖아요. 그치. 밀수가. 유통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와서 유통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되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데요. 아, 물건이 없어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이제 계속 뛰어 올라가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못 사 먹고 하니까 있는 사람들을 대로 좀 좋은 거 먹으려면 없고. 가장 최근에 하나원에서 기수가 한 명인 그랬대요. 적이 있다고. 그랬대. 그렇게까지 지금 탈북도 하기가 어렵다고. 어렵대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예산에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만 해도 1청사, 2청사까지 있었나? 이렇게 있었고 건물이 2개였어요. 그러다가 탈북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서 통일부에서 청사 하나를 계속 더 짓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계속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건물도 짓고 했는데 점점 줄어들었고 이게 한 명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죠. 왜냐면 한때는 정말 한 기수에 막 200, 300명씩 우리 때. 되고 했으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다가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QR코드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한대요. QR코드로. 그래서 엊그저께 나도 브로커한테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전에 북한에서 넘어와서 중국에다 앉혀놓은 사람들이 모여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모여졌고 그 사람들 25명인가 모였는데 2년 반을 감금되어 있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QR코드가 있어야지 지역 찍으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밑에까지 와서 국경을 넘는데 그 QR코드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에서 미쳐가지고 막 이제는 안 되겠다.
막 정신이 돌 것 같다 이러면서 그 2년 반을 각계행동이 말이 돼. 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죽음 죽고 삶은 가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다 잡혔대 몽땅. 아 다 너무 잡혔대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25명이 다 북송됐다 하더라고. 여기 이제 한국에 와 계신 탈북자분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요. 일단 내가 먼저 넘어오고 가족을 나중에 데려오겠다 생각하고 그치. 왔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뭐 그렇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탈북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되니까. 지금 연락을 못 하니까 그쪽에서 네. 무서워가지고 막 다 뭐 총살하고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 사람들이 머리가 흐트러지면은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저 정치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체제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조이고 정신력으로 자꾸 흐트러 멋지게 조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이는 거야. 계속 몰래 USB를 통해서 영상물도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풀어놓지 말고 조여야 저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도 법이 더 강해진 거예요 지금. 국경이라는 거는 뭐 다 봉쇄를 해가지고 주민분에게는 전기를 안 줘도 국경에도 전기를 킨다잖아요. 네. 그 철조망에 전기 낀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넘어온 사람들 한 5년 전에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철조망에다 방울 다 달아가지고 아 울리게, 올리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치. 아 정말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자다가 나 중국 가야지 하고 그냥 눈 털고 나와서 그냥 넘었다니까. 아무튼 보게 되면은 국경도 가면 갈수록 더 봉쇄가 심해지고 그 김정은도 저렇게 너무나도 막 지금 저렇게 막 마지막 바라긴 마지막 어떻게 느낌이잖아요. 안해한 표현을 바락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더 못 살게 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도 탈북에 성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그런 분들도 한국에 와서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알바 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 그다음에 일하는 체계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젠 재택근무가 더 많아지고 그렇지. 사회 자체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응하시기가 그러니까 말투 이런 거는 드라마를 보고 금방 적응을 한다 해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녹아들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정착이라는 건 정말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정착을 잘해가지고 진짜 너무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남들보다 너무 돈을 빨리 모으니까 그 먼들은 너무 먼저 일찍 또 사기당하고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네. 있는데 그래도 너는 지금 오신 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탈북 선배들이 올 때만큼 안 힘들다고 봐요. 저희 때는 넘기는 쉬워도 한국 정착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체계가 잡혀지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탈북자면 간첩? 막 이렇게 생각, 심지어 식당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는데 탈북 방송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진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요즘에 오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역할을 좀 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대신에 너무 발전된 데로 와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 그게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는 뭐 주문, 식당 가서 주문도 그렇지.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렇지. 네. 예, 다 지금 AI, 로봇 시대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거에서 너무 굉장히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무슨 뭐 조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 아니에요. 거잖아요. 자기가 차츰차츰 정착을 하며 스스로 개척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지금 탈북자들이 많아서 물어볼 때도 있잖아. 아, 그럼요. 이제 커뮤니티도 크게 활성되었죠. 그럼요. 저희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 물어봤자 다 같은 동기지. 네. 네가 거기 가서 돈 벌었다고? 가. 그럼 나도 가자. 같이 사기 당하고 나면. 이제 그럴 일은 많이 줄어들긴 많이 했는데 줄어들었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좀 도움이 필요하지 그쵸.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요즘엔 또 하도 적게 나오다 보니까 동네 그 주민센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뭐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형사님들도 많이 보살펴주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로. 살아있죠? 살아있어도 전화 안 해요. 그때만 해도 전화하면 왜 전화하셨어요? 왜요? 내가 뭐 죄졌어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50개씩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하는데 왜 전화하지? 왜 날 감시하지? 왜 물어보지? 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너무 감시받고 핍박받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쳐들어본 적이 없잖아. 계속 밟히고 자랐잖아. 네. 감시당하고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막 생각해주고 이런 거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회에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전에는. 이제 최근에 오시게 되는 분들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또 자기 길을 차근차근 그쵸, 찾아가셔야겠죠. 그쵸. 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고 맞는 길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공하냐, 드디냐 이 차이가 있는데 내 성격이라든지 내 취향이 취미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그 비슷한 길로 가면은 빨리 성공을 하는 거고 완전 반대 길로 가면은 자꾸 허우적거리고 힘들어지는 또 거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길 찾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몇 년을 허비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 길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네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저희도 왔을 때 막 물동복 불동복 여기 막 가고 저기 막 무리지어가고 결국은 뭐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엔 하도 선배들이 많으니까 잘 나가는 선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물어보고 아 이건 나랑 맞을 것 같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집도 막 3년 5년 안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악착같이 집 벌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많아요. 나 주변에서 그거 많이 봤어요. 대단하다. 3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고? 나도 못한 걸. 멋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게 될지는 사실 그치, 모르겠어요. 그치. 예, 그리고 북한이 또 얼마나 버틸지.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항상 언젠가 통일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젠가 헤어진 그쵸. 가족을 만난다.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내 그치. 고향 땅을 밟으리라. 그렇지. 네. 그럴 때까지 저는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전 통일이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진짜 통일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도 좀 자주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진 않을 것 같아. 맞아요. 북한 말들이라든가. 자꾸 한국 사람들이랑 그렇지. 소통하려고 해야지. 이게 탈북자분들 중에 막 사투리 쓰는 것도 막 부끄럽고 말도 못하겠고 계속 같은 친구들하고만 다니고 이러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더 이왕 대한민국에 온 거 한국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고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저도 어제 15년, 16년 돼가지만은 쉽게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이해해요. 지지고 복도 싸움하고 어제까지 싸우고 오늘 또 좋아졌다. 이게 북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왠지 편하지를 않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심스럽잖아요. 들거든요. 일단. 그렇지. 그리고 정말 좋게 얘기하는 것도 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이 북한 말투지 이거 아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뭐 20년 되고 30년 된 사람들도 아직도 북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많이 노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탈북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정말 한국 사람들하고 대면하진 않아도 정말 원활하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정말 긍정적인 맞아요.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뭐 댓글로 알려주던 뭐로 알려주던 알게 되고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통일되는 날까지는 탈북 유튜버의 그 시장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통이 계속되어야 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시장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신 질문일 것 같긴 한데 통일이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맨날 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내 고향에 가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 나는 위치를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북한에서도 그 해마다 저기는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화장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산에는 다 이렇게 묘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보기 싫다고 김정일 때부터 밀어라 해가지고 산을 다 다 일자로 밀어버려가지고. 밀었잖아요. 네. 그래서 묘지 자기 그 조상묘를 못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 오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시면 찾기 쉬울 텐데 없으면은 제가 혼자 찾을 길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부터 탈북을 했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그 김치액이라는 곳이 장사를 가가지고 아버지 임종을 못 봤거든요. 네. 그때는 전화도 없어가지고 집에 소식을 왔는데 전할 길이 없었지. 그 네.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문 입구에서 아버지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나는 집에 발 벗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한참 문 앞에서 멍 때리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음 날인가 이제 산소에 가서 술 한 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돼서 또 탈북하고 제가 북송될 때마다 거의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이뻐했거든. 그래서 이번 길은 아버지 제발 저를 좀 도와달라고 다시는 안 잡히게 해달라고 나중에는 언젠가 꼭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올리고 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산을 기억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 아마 가면 또 발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 동창생들 난 제일 보고 싶어. 궁금하죠. 예. 그 막 개그쟁이처럼 같이 놀던 제가 또 어렸을 때는 한개그 했거든. 네. 애들 막 끌고 다니고 밀려다니고 골목대장 몰려다니고 아니셨어요? 그렇지. 제가 그랬지. 학교 다니는 애들을 같이 공부 시간에는 수업 다 통째로 떼먹게 하고 막 그 암독강 우리는 암독강 있었으니까 수영하러 막 다니고. 그래서 그런 막 친하게 놀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사나라는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직계 가족은 없지만은 사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되면은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다들 그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같아요. 먼저 만나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올까요? 와야죠. 오길 만들어야죠. 아유, 오길 기다리면 진짜. 안 되죠. 오길 만들어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오빠네 세대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통일이라는 거를 외쳤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 그게 이렇게 70년 넘는 분단의 아픔을 가져오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구도 생각 못 했어요. 제가 갔다 올게 하던 우리 송혜 선생님도 네. 정말 갔다 올게 하고 집 나왔는데 진짜 영원히 못 보는 이별을 됐잖아요. 탈북자들도 똑같아요. 실향민들이 그 겪는 그 아픔을 똑같이 우린 겪는 거예요. 압록강을 넘을 때는 막 허둥지둥 빨리 가고 싶어서 막 이 땅을 다시는 안 밟고 싶어서 정말 너무나도 저주스러워서 떠나고 싶어서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네. 근데 막상 걷는 다음에는 돌아봐.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나 이렇게 오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왔을 걸. 그게 엄청나게 후회가 몰려오거든요. 왜냐면 몰래 오니까 제대로 뭐 인사를 하고 오는 그치.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북송돼. 그러면은 개그도 아니고. 지난번에 강 건너에 이렇게 후회를 했는데 뭐야 이렇게 또 빨리 잡혀와? 이거 아니잖아. 아마 아버지가 가장 안전한 길을 고르고 고르시느라고. 그래서 이번 길은 제대로 인사하고 가야지. 친한 친구들 언니들 뭐 엄마한테 웬만큼 인사하시고 다 하고 오셨겠죠. 아니지. 그럼 당날 와서 내일 갈까 하더니 오늘 갑자기 땡겨줄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인사 같은 거 어디 있어. 막 가는 거지. 엄마도 안 봐. 그다음 막 건너가는 거지. 다 건너간다고. 우리 엄마가 저기 있었지. 근데 이제 저는 그랬는데 엄마는 늘 하는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또 탈북 얘기가 나오는데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중국 건너가서 밤에 강 건너게 되면 강 위에 사람 건너가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도 한 2시간씩 그 강에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떠나보낸 사람들이 마음은 이런데 우리는 막 쭉 뛰어오다시피 오니까 빨리 막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생각으로 오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신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그럼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살아있을 때 만나야지. 네. 예. 죽어서 만나면 무슨 그러니까.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실향민들과 또 우리 탈북민들 또 다 같이 원하긴 하겠지만 더 애절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때까지 또 열심히 그렇죠. 달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통일이 됐을 때 가족, 친구, 친척들, 고향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려면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지 떳떳해진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여기 와서 그렇게 목숨 내걸고 가족, 친척 다 버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너라도 번듯하게 잘 살다가 잘 사는 모습을 봐야지. 여기 와서 또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통일이 돼서 만났을 때 무슨 면목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유미카의 원동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 통일이 됐을 때는 고향 땅에 가서 내가 먼저 오긴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야, 밥 한 끼라도 시원하게 잘 먹일 수 있는 거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시원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떳떳하게 사는 게 더 뿌듯한 삶을 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저도 계속 달려볼게요. 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최근에 아니야. 이게 사람이 또 이렇게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아직 꺾겠다고 생각하면 멀어요. 나는 위기를 기회로. 그렇지. 나는 북송 열병 당하면서 계속 꺾였어요. 아, 그렇죠. 아직 한 번이니까 아직 9번 남았구나. 나는 계속 꺾였어. 그래도 계속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 지금. 예전에 그 중고차 시장에 왔을 때 처음에 면접했을 때 이 얘기 생각나요. 왜 하필이면 여자가 이렇게 마지막 길을 걸으라고 해? 중고차 일이 얼마나 힘든데 벼랑 끝 일인데 그래서 속으로 너 벼랑 끝이 뭔지 가보기나 했어? 나 벼랑 끝 10번 뛰어넘어도 넘은 사람이야.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면접에 합격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나보다 한 2살 많은 언니였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해서 언니한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는지 아냐고. 벼랑 끝이 뭔지는 아세요? 그 나중에 내가 너한테 미안한 얘기를 했다고. 내가 못 모르고 얘기했다. 뭐 모르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또 우스개 옛날 얘기가 또 기억나네. 정말 이게 한번 겪고 나니까 저도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쵸.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에 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아직 젊었잖아. 통일의 그날까지. 그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미님과 정말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에 뵙고 막 웃다가 울다가 오늘 전 에너지 그래요? 충전 다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얘기할 때 울컥했는데 또 참았어요. 네, 눈이 빨개지시는 게 보였는데 네,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응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가고 또 앞으로의 길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